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주항공입니다. 몇몇 분들의 요청이 계셔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제주항공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좀 비즈니스적이고 딱딱한 느낌인데 제주항공 이름만 들어도 꼭 제주도로 놀러갈 것만 같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했고 제가 과거 일본에서 사업할 때 정말 많이 애용하던 항공편이기도 합니다. 총 50개의 도시에 87개의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외에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동남아, 그리고 괌과 사이판에도 노선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보유기를 등록 번호별로 하나하나 직접 세보니 딱 40대가 있고 모두 B737-800입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기종 섞어 쓰느니 LCC들은 역시 기종을 통일하는 것이 유지 보수 비용 차원에서도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작년에 관련 기사를 보니 45대까지 증표한다고도 하는데 일단 제주항공이 발표한 보유 대수는 40대입니다. 제주항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이슈입니다. 우선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 현금이 바닥났고 모든 항공기가 운항이 안 되는 셧다운 상태이며 직원들 체불 임금은 200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로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분들도 반드시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하셔야 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사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HDC의 아시아나 인수권만 현재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545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으며 이스타홀딩스에 지급한 계약금 119억 5천만 원을 제외한 차액, 즉 425억 5천만 원을 납입해야 인수계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타항공에서 임직원에 밀린 임금만 25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 안정을 조건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으로 이루어진 국책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불임금이 250억 정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섣불리 인수계약 마무리 짓고 이스타항공을 떠안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법적으로 이스타항공 법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해도 이스타항공이나 이스타홀딩스가 250억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지불을 했을 텐데 여력이 없으니 지불을 못했을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2월에 월급의 40%만 주고 현재까지 계속 월급이 지급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마도 인수계약을 전면 취소할 겁니다. 6월달이면 체불임금 규모가 총 인수자금의 절반 정도일 텐데 이스타항공이 이걸 한 푼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제주항공도 체불임금이라는 폭탄을 안고 인수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 초 대비해 전반적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을 보려면 우선 지배구조부터 봐야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사실 7% 남짓의 지분율만 있고 AK홀딩스가 56.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2020년 1분기 보고서에 공시된 시점으로 말씀드립니다. AK홀딩스가 대주주이다 보니 애경그룹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를 살펴보려고 했으나 겁나게 복잡한 계열사들로 인해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국내 LCC 회사들은 작년에 이미 모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9년 기준으로 나온 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온 지표인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행패 부리고 홍콩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가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은 6월 3일 세부 노선 임시편, 5일 괌 임시편, 6일 마닐라 정기편 운항을 각각 재개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편이고 각국이 입국 제한 및 입국 시 각각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필요하고 제가 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퍼지고 있고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의 정상적인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 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을 이해하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2019년 기준으로 1조 3,800억입니다.
2018년에는 700억의 흑자를 봤는데 2019년에는 아쉽게도 330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의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을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를 매출로 나눈 값이고, 판관 비율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눠본 것입니다. 2019년의 매출 원가율은 90.2%, 2018년에는 80.6%였습니다. 2019년 판관 비율은 12.2%, 2018년에는 11.3%였습니다. 유난히도 2019년 매출 원가율이 높으니 이 부분이 적자의 원인이겠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 예상해보면 2019년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여 많은 고정비를 일으키게끔 사업 구조를 확장해 놓았는데 생각한 만큼 매출이 늘지 않아서 매출 원가율이 높게 나오진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18년의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비용 유형별로 다시 구성한 테이블입니다. 2019년 총 1조 4,100억의 비용이 집행이 되었고 2018년 총 1조 1,600억의 비용에 비해 2,5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걸 제가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매출액이 9.9% 늘었을 때 비용은 22.3% 늘어난 것이 2019년에 적자 전환을 하게 된 원인이라 세 항목들을 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 증가분의 48.5%를 차지했으니 전체 비용 2,500억 증가분 중에 이 항목에서만 비용이 1,250억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 연료 유류비가 있습니다. 먼저 보셔야 할 부분이 사용권 자산 내역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 증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회계 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 안 하고는 이 비용이 설명이 안 되긴 합니다. 쉽게 보시면 항공기 부분이 갑자기 엄청난 규모로 사용권, 자산으로 잡혀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잡아줘야 해서 비용이 확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KIFRS 제1116호 리스 도입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회계에서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만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을 수도 있는데 쉽게 정리해보면 기존에는 운용 리스로 분류되는 리스 항목들은 단순히 나가는 돈들을 모두 비용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KIFRS 제1116호 도입 이후에는 이 관련 리스 항목들을 모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없던 항목이 엄청나게 자산으로 잡혀버리니 자산에 대해 회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잡아줘야 해서 엄청난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항목은 연료 유류비와 종업원 급여입니다. 굳이 2019년이 2018년에 비해 서부 텍사스 중진류 인덱스를 보면 그다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원인은 비행기는 열심히 운항하고 다녔는데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온 것이고, 그 이유는 비행기의 승객들이 만땅으로 다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본 이슈로 인해 일본인과 한국인 관광객이 서로 왕래를 끊어서 관광객은 줄었는데 한번 취득한 취향 노선을 없애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 비행기는 계속 다녀야 하는데 승객들이 꽉 차지 않는 것입니다. 종업원 급여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계로 모든 것이 대충 설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2020년 6월 4일에 공시를 해서 단기 차입금을 신규로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 740억에서 500억을 추가로 받아서 1240억이 총 단기 차입금이 되었고, 이자 비용은 30억 정도 미만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총 17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대주주인 AK홀딩스가 받아줄 수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350%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꽤 양호하고 자본의 지배 구조적으로도 제주항공이 불안한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항공의 대주주는 AK홀딩스고 AK홀딩스의 대주주는 애경그룹, 재벌가 개인들인데, 일단 애경그룹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이스하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사업이 겁나게 다각화되어 있고 나름 5조 가까이 되는 그룹 매출을 일으키고 3천억이 넘는 그룹 순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사업 구조가 크게 대박나는 사업은 없을지라도 고만고만하게 순이익률이 나오는 여러 사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이런 애견그룹이 제주항공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당장 제주항공이 위험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항공업에 대한 전망은 그 누구도 못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령 5년 동안 쭉 간다면 그 어느 항공사도 국영화를 하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태가 모두 종식되고 다시 언택트에서 컨택트 시대로 돌아간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세히 제주항공에 대해 알아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빨리 다시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